상생, 포용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도 주제가 굉장히 또 거창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 굉장히 거창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걸 하길래 저런 식의 이름을 제목을 낸 걸까 싶을 텐데 사실 좀 트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간이라는 주제 자체가 끊임없이 상상하고 그렇지 가만히 있으면 계속 뭐 상상하고 머릿속에서는 실현된 것처럼 그런 원래가 인간이 가진 욕구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사실 그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욕구 자체를 어떻게 하면 실제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제적인 경험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구조를 만들고 구조를 플랫폼을 만들어서 누구나 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터랙티브 시스템 리얼월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인터랙티브라는 게 좀 용어는 알겠는데 조금 와닿지 않으시잖아요. 역시나 똑같이 트랙이 인간이 가지고 욕구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잖아요. 2는 2, 2, 3, 2, 3은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답이 떠오르죠. 만약에 가만히 있는데 나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럼 전화 확인할 수밖에 없겠죠. 파트에 걸려와 일단 들여다보게 되겠죠. 이걸 행동 유발 요소라고 하는데요. 그런 행동 유발 요소를 손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형태의 리얼리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리얼리티를 통해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임팩트들을 좀 짧게 한번 시간 내면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임팩트 스테이트, 아까 저 포용이라든지 상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지금 SDG, ESG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저희는 예전에 문채윤 대표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저희한테는 새로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뭘 생각하든 결국 그 임팩트를 생각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아이디어들이 다양하게 창발될 수 있을까, 창발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나의 의사가 아니라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서로 공감하고 참여하거나 그들이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키워가고 확산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 크기가 저희한테는 임팩트로 보여지고 그 임팩트를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각자의 접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제에 따라서 ESG, 환경을 포함한 어떤 소셜에 참여하는 어떻게 보면 가버넌스에 대한 ESG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환경 자체에 대한 SG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감 주제를 다룰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사실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유명한 중국 북단이 있죠. 나한테 말해봐라. 그럼 잊어버릴 거다. 나한테 보여줘라. 그러면 기억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진짜 우리 공감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참여시켜라. 그러면 내가 이해하고 또 당신과 함께 입맞아야 될 것이다. 이 마지막에 이 단계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리얼리티고요. 사실 인간의 글자가 없을 때부터도 끊임없이 그 이야기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러티브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을 플랫폼에 녹여내는 형태의 구조라고 보면 되고요. 모든 것들은 사실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저희 소셜 벤처 입장에서는 비즈니스는 결국은 어떤 재화든 가치를 유통하는 것들인데 저희는 디지털의 관점에서 정보를 유통했던 구글 그 다음 보도와 단계로 어떤 비디오와 미디어를 유통하는 구글 이어서 저희는 경험을 유통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매일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부터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 인생을 바꿨던 순간이 있었는데 2009년 당시 저는 삼성전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엔지니어였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2009년에 트위터가 나왔고 SNS라는 게 본격화되는 어떤 역사적인 대회였는데 그때 동시에 또 역사적인 사건이 아이콘3가 국내에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당시에 이 아이콘3를 대항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당신 기억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유명한 옴니아죠. 짜잔. 하나는 시대를 어떻게 보면 웹의 시대에서 모바일의 시대로 바꿔냈던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사회적 변형을 일으켰던 거라면 저희는 여전히 기존하고 있던 피처폰에서 인터넷 기능이 되는 스마트 기능을 가진 그냥 피처폰이었죠.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되게 아픈 이야기였었는데 그때 삼성전자 임직원이 각자 사업부를 포함해서 전체 임직원이 13만 명이었는데요. 하늘은 세상을 바꿨던 이 패러다임이 사실 2007년부터 엄청나게 세상을 뒤흔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려 2년 반의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가 내놨던 것은 사실 스마트 패러다임이 아니라 이전의 패러다임이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 그때 제가 뭐였냐면 엔지니어로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맥킨지 전략 컨설팅을 포함해 수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수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 새로운 물결이 왜 보이지 않았던 걸까? 그리고 알았는데 왜 우리는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던 걸까? 또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사실 기존에 했던 선택을 내는 거죠.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소위 되게 유명한 not doing이라는 개념인데요. 사람이 왜 어떤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그걸 새롭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거나 기존에 했던 행동을 할까에 유명한 이론의 한 모습인데요. 지금 화면에 혁신과 관련된 멋진 말들 다 갖다 주셨습니다. 뉴 아이디어, 프리덤, 멋있는 말 다 있죠?
근데 제가 일부러 특정 단어를 가렸어요. 가렸을 때 그 가려진 단어가 뭔지 알아보시겠어요? 혹시 예를 들어서 OP로 시작해서 ITY 끝내는 글자 저건 뭘까요? 자동교 모르죠? INT로 시작해서 NC 저건 뭘까요? 그러면 저건 뭘까요? QU로 해서 AN까지 저건 뭘까요? 답이 떠오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QUE까지만 해도. 네. 자, 여기서부터 달리죠? 어떤 사람은 답이 떠올랐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사실 opportunity일 수도 있고, intelligence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쾌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기존에 자동적으로 그 답이 opportunity라고 떠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얘기를 드리냐면, 인간은 아예 모르는 건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것만 하고 들여다보는데 일부만 보일 때는 기존에 자기 아는 것으로 모르는 걸 채워버리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뭔가 이전에 비해서 좀 개선됐거나 좀 나아진 것들, 약간 좀 불편한 것들을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은 안 들어가요. 기존의 걸로 해석하는 거죠. 사람들 왜 변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당연했다는 걸 그때 깨달았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시도들을 해봤습니다. 13만의 조직이 있었는데 왜 우리는 13만의 느낌이 아니라 사실 그냥 몇 명밖에 연결 안 돼 있는 것 같은 조직의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래보면 알잖아요. 부서라든지 사업부가 연결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협조 공무 요청하면 사람 전혀 안 도와주죠. 근데 반면에 내가 아는 사람한테 혹시 이거 알아? 라고 물어보면 부서 관계 없이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13만은 연결 안 돼 있는데 나와 친한 사람들 개별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왜 이런 변화가 생겨도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을까 있어서 제가 문득 궁금했던 게 우리는 어떻게 연결돼 있지?를 한번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되게 황당한 실험을 했었는데요. 삼성전자 전세계 사업장에 9개의 동선을 숨겨놓고 이거를 메일과 메신저만 사용해서 다 찾아보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찾는 사람한테는 20만 원을 주게 됐고요. 못 찾아도 괜찮아. 네가 주변에 알려주기만 해도 그 사람이 찾았으면 20만 원.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연락을 받아 찾은 거면 반값 10만 원. 내가 또 누군가한테 받은 거면 반값 5만 원. 그래서 누군가 퍼뜨려주기만 해도 누군가 찾기만 하면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는 다단계 구조를 가지고 통상을 다 찾아보자고 시도됐던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연락을 받으면 주변에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메일과 메신저라는 그 트릭은 뭐냐면 메일과 메신저는 모르는 사람한테 보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줄래? 라고 할 때 자기가 도와줄 만한 안 많은 사람한테 보내겠죠. 그래서 풍선을 다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큰 돈도 아니죠. 그냥 흥미 정도를 유발할 수 있는 규모로 해서 쭉 퍼뜨려주기만 해도 만약에 풍선을 찾는다면 개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연결 지도를 그려볼 수 있게 되고 이게 만약 충분히 크다면 이 연결 네트워크 자체가 굉장히 혁신의 네트워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네트워크. 이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국내에 5개 숨겨놨고 해외에 4개를 숨겨놨습니다. 국내 5개를 얼마나 빨리 찾으냐면요. 첫 번째 풍선이 1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국내 5개를 네, 맞았네요. 첫 번째 국내 5개를 2시간 만에 다 찾았고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거는 영국에 있는 거 마지막으로 45시간째 다 찾았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몇 단계만에 찾았을까? 찾을래를 한 단계 했을 때 몇 단계만 이 풍선을 다 찾았을까?가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였는데 2번의 실험을 했거든요. 했는데 둘 다 2.4단계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인간관계 6단계 법칙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거리 안에 연결있다는 게 6단계인데 조직 안에 실험했을 때는 2.4단계밖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면 도와줄래나 네트워크만 잘 활용하면 우리는 굉장히 혁신을 만들 수 있고 기꺼이 사실은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알게 됐었는데 되게 많은 것들을 알게 됐었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이 시도를 통해서 삼성전자 내에서 이런 관심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것들을 실현해 왔었고요.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규모가 커져가게 되면서 결국은 많은 것들을 바꿨고 이게 나중에 혹시 아마존 자포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원래 혁신 사례로 소개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또 어느 순간 회사를 나오게 됐었는데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였냐면 굉장히 그냥 하나의 우리가 아니라 관심에 유입한 개별 네트워크가 가지고 힘을 발견했었어요. 근데 대단한 발견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세상이 그렇게 변해져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이미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디지털 시대를 지나서 눈 뜨고 잘 때까지 하루 종일 대화하는 다이얼로그 시대로 이미 들어와 있었고 이 다이얼로그 시대의 핵심은 정보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연결되는 시대다 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결국은 사람들 의식이 연결된다는 건 관심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대화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아까 두 개 운동장 잠깐 이야기 드렸었는데 서로 앞뒤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운동장에 비해서 앞뒤로 내가 아는 사람끼리 모이는 운동장은 가만히 있어도 끊임없이 사람 대화가 떠들고 행동하는 것처럼 결국은 지식이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내가 필요한 지식을 찾는 거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런 아는 것들을 서로 찾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못 얻은 형태로 관심을 연결하려고 하고 관심을 연결되는 사람들끼리는 뭘 설정할 필요 없이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번엔 엄살이 갈래? 몸만 부르면 끝나는 이야기인 것처럼 훨씬 더 사람들이 행동하고 접근력이 움직이게 되고 결국 그들이 모여서 어떤 행동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임팩트를 만드는 단계로 간다. 그게 저희가 눈을 떴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 그 시대에 따라서 웹의 시대, 지식이 중요했던 시대에서 주변을 다 알게 되니까 정작 자기가 뭘 좋아하지? 자신의 관심은 뭐지? 라고 하는 서비스 경제, 소위 SNS 시대가 도래했고 그렇게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뭉치면서 사실 뭐하지? 를 물어보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른바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시대가 됐고 그 경험 자체를 어떻게 하면 촉발할 수 있을까? 그 보니까 다른 솔루션은 다 있더라고요. 배가 고프면 배달의 민족이 다 있는데 어떤 특정한 경험을 원할 때 경험 자체를 만들고 유통할 수 있는 솔루션은 뭐지? 라고 봤을 때 그것들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보자 했는 게 저희가 하고 있는 리얼월드 사업의 핵심입니다. 리얼월드 잠깐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영상 안 나와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인터랙티브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미션 임파서블이나 아니면 다빈치 코드처럼 정말 영화 속 주인공에 대해서 현실 공간에서 모험을 더하는 그런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보면서 재밌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 직접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작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디 갔을 때 지령 기다리라고 어디 지령 기다리면 공전화 걸려오고 전화를 받으면 너는 감시되고 있다. 지금 여기서 피해라. 안내를 받는다든지 그런 형태의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흥미진진한 경험들을 조립할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웹 저작 도구, 이런 스튜디오를 제공해서 아무런 프로그램 지식 없이도 사실 이렇게 스토리들을 또 이야기들을 미션화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른바 요즘에 저희가 현실 강화의 메타버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 말 그대로 아무런 프로그램 지식 없이도 AR이라든지 GPS라든지 360 VR이라든지 아니면 GPS 레이더 뭐 두드렸을 때 깨는 기능이라든지 모션 인식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현실적 실감 기술들을 손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지역을 누비는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이 되기도 하고 현재 저희가 27개 도시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현재 저희가 이미 보니까 아침에 제가 보니까 32개 도시 지역이 넘는 곳에서 140개가 넘는 이런 경험 컨텐츠를 유통을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지역들 단순히 맛집, 멋집 같은 야외 특정 공간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유동을 하면서 트래픽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의도한 형태로 사람들의 동선들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을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뭐 좋은 게 있어라는 지식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도한 대로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의 가치들을 촉발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박물관, 아까 잠깐 누가 얘기해 주셨는데 밑에 정적인 공간이잖아요. 이 박물관을 정말 신나는 모험의 공간으로 만든다든지 앉아서 무대 위를 들여다보면 그냥 수동적인 경험이 아니라 관객과 배우가 완전히 설명을 듣고 자유롭게 일설천할 수 있는 형태의 몰입 연출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식의 여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 또 어떤 공감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반려견이라든지 스토킹, 학교 폭력, 소수자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도 집에서 손쉽게 모바일만으로 그 주제들을 완전히 자기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돼서 이 문제에 대한 공감을 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미스크라운드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효율적 성장을 위한 공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젠더 바이어스 관련된 것들 최근에 콘텐츠를 만들었는데요. 성평등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아는 것과 실제로 내가 얼마나 어떤 인식에 대한 바이어스가 있는지는 그 차이를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실제로 교육을 통해서 들어가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간의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자기도 몰랐던 바이어스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회적 편견들을 걷어낼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애플카드 혹시 사건 아실지 모르겠는데 애플카드가 사실은 발급을 딱 하는데 여성의 신용 점수가 실제로 더 높음에 불구하고 발급을 했더니 남성의 신용 상향선이 20배가 더 높은 문제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들여다봤는데 원인을 못 찾아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마존의 AI 채용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여성이라고 인지가 되면 굉장히 차별을 받는 상황들이 문제가 발생되는데 여전히 원인을 찾아봤지 못 찾아냈어요. 결국 그 팀 대체되고 그 시스템도 폐기가 됐지만 근데 분명히 이 AI 시스템의 그 원소스 데이터 있죠. 원소스 데이터에는 여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삭제하고 삽입했어요. 입력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차별이 존재할까? 왜냐하면 그 성별과 상관없이 그것의 원 데이터로 만들었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이어스가 데이터에 이미 끼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바이어스를 제거하려면 결국 AI 시스템을 어떻게 수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향성을 직접 걷어낼 수 있도록 하는 다른 형태의 경험이 필요한 거죠. 그런 거에 이거를 적용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요즘에 네이버라든지 되게 많은 AI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필터 버블 유명하잖아요. 결국 이게 바이어스도 있다. 근데 분명히 그들은 주장하거든요. 우리 그런 거 없다. 근데 아까 말했던 원소스 데이터의 바이어스가 있고 그 바이어스가 시스템에 의해서 엄청나게 가공적으로 가공할 만큼 확산되고 있는 현상. 이걸 필터 버블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바로잡는 것도 이런 공감에 대한 문제들을 그저 아는 인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느끼고 그걸 가지고 토론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바이어스를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 미스크와 함께 여러 그 기관들, 기업들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는데요. 그 해보면 그 최종적으로 이 젠더 바이어스 교육은 최종적으로 이 몽타주를 그리드로 만들어져 있는데 해보면 그림은 조금 다 장난스럽게 그려져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이 사실 보스를 찾아라는 얘기인데요. 자기도 모르게 하는 도중에 남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이 교육의 목적은 남자도 여자는 중립적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이에 대한 거, 집사에 관한 운전사 나오는데 살짝 다 바이어스가 적용되도록 하는 어떤 단서들을 제공해요. 근데 그래서 그려보면 사실 남성이 어떠한 이유도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남성이라고 생각하고 남성이 머리를 고 있더라 그러면 다 꽁지머리를 그린다든지 하는 바이어스들이 그림을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스스로 가지고 있는 바이어스를 사실 알고 놀라게 되고 이걸 제대로 아는 것이 사실 각자 가지고 있는 가능성, 사회가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기회들 이런 것들을 더 키울 수 있구나 인식하게 되고 이 프로그램들 어떻게 더 확산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만들고요. 저희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 기업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관심이 있는 기관이나 기업들이 이것들을 플랫폼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과 계속해서 키워갈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고 싶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더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콘텐츠들을 누구나 만들어서 유통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어떤 다양성과 가능성들의 스펙트럼들을 펼치는 풀 스펙트럼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희 리얼월드 플랫폼을 통해서 유니컴퍼니 앞으로 성장해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가 열심히 더 노력을